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마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개념 있죠? 자, 개념을 중심으로 생각을 확장, 사고로 확장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학습에 대한 얘기를 잠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얘기가 이제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된 거냐면은,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뭐 흔히 보는 아이입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 흔히 보는 아이냐면 음, 개념을 공부해요. 그렇죠? 개념 공부를 하고 개념 체크 문제도 풀고 그리고 대표 문제도 강의도 듣고 그렇죠? 어떤 선생님 강의를 딱 듣고 그렇죠? 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애가 문제를 이렇게 똑같은 그 쌍둥이 문제 있잖아요. 쌍둥이 유사 문제는 좀 푸는데 이게 조금만 내용이 바뀌면 못 푼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이거 정말 많이 나오는 얘기고 흔히 있는 얘기입니다. 뭐 우리 아이들 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럼 이게 또 그런 게 이게 그 아이만의 문제 사실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실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이 됐어. 어른이 되다 보니까 이제 수학을 할 일이 없어서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과거에 비슷했었어 라는 게 있어요. 그쵸? 과거에 나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문제가 잘 안 풀렸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아이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 나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을 중심으로 사고를 확장해서 푸는 방법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여러분들은 다들 동의해야 돼요. 동의합니다. 무엇을? 수학 공부에서 개념 중요하죠. 그렇죠? 개념이 중요합니까? 개념이 중요합니까? 개념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때 너무 극단적인 표현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개념만 공부하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까? 좀 곤란한 질문이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에? 그러면 개념만 공부하면 안 되겠네. 자, 개념만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수학을 함께 공부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자, 개념만이라고 했다면은 이제 개념이 무엇인지부터 정의를 해야 돼요. 개념이 무엇이냐? 우리가 보통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또 정의, 그렇죠? 그리고 정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뭐 뜻, 그리고 뭐 성질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것만 공부해가지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느냐? 당연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막 보드 게임 같은 거, 보드 게임 개념이 뭐냐면은 보드 게임에서 하는 규칙이에요. 룰 이렇게 게임을 합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만 안다고 게임을 이깁니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해야 이기는지는 또 다른 전략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개념만으로는 안 되는데 이제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좀 작게 혹은 넓게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얘기는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오늘 뭔가를 배웠어요. 어떤 개념을 배웠어요. 자, 그런데 주어져 있는 문제는 그 개념만으로 물어보기도 하지만 예전에 배웠던 개념이랑 섞이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은 이 개념을 어떻게 좀 잘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난이도가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은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지만은 고민하다 보니까 막 유리카가 뜨는, 우와, 기발한데.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이런 질문이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뭐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문제 많이 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문제 많이 풀면은 뭐 개념, 아까 뭐 개념, 지금 개념도 확인하고 옛날 개념도 확인하고 뭐 개념 적용도 해보고 문제 많이 풀면. 자, 네, 맞아요. 방법이 맞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잘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 아이가, 그렇죠? 이 아이가 개념 공부를 했습니다.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었을까요?부터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념을 아는 척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난 본인은 이해한 줄 알았는데 잘못 보니까 잘못 이해한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이상하게 푸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죠? 잘 모르는데도 아는 척할 때 눈치 보거든요, 애들. 눈치 많이 봐요. 옛날 개념 기억이 안 나. 근데 이제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는 것 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개념 적용. 개념을 이렇게 적용을 하겠다. 자, 이거를 개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문제가 이렇게 조건이 있으니까 조건을 보고 이렇게 이런 이유로서 이 개념을 적용하면 되겠다. 이런 게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과정이 이해 잘 안 가. 근데 그냥 이렇게 생긴 애는 이렇게 적용하라고 해. 그러니까 그걸 외워서 그냥 푸는데 얼추 맞아. 몇 개도 맞고 기분도 좋고.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아이가 정확하게 이거를 할 수 있느냐, 개념을 이해하고 있느냐, 개념을 정확하게 적용하는 과정을 알고 있느냐, 이게 지금 본질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정확하게 모르는 아이가 문제를 많이 주면 그거를 풀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잘 모르는데 문제는 엄청 많아. 너무 많아. 그거 막 겁나요. 이거 안 하면 혼날 것 같아. 그렇죠? 근데 또 물어봐요? 근데 잘 모르니까 물어보겠죠? 또 물어보다 보면은 또 혼도 나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기 싫어요. 하기 싫은데 너무 많아. 시간도 없어. 그러면 뭘 하는 겁니까? 방법이 없죠? 이게 진퇴양난이에요.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눈치껏 풀다 보면은 또 이게 답이 돼요. 막뭐 숫자만 보고 대충 곱하고 더하다 보면 답이 나와요. 비슷하게 또 하니 그것도 되네. 이렇게 이 눈치껏 맞추는 행위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게 뭐냐? 이게 거짓말이 또 나중엔 또 거짓말을 부르는 그런 상황까지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 무작정 많이 푼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상황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그런 것 뿐인 거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 개념 얘기합시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아이가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그것부터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 의심을 한다는 게 막 나쁜 의미에서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따지라는 게 아니라 이게 개념을 잘 안다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학생 본인도 개념을 알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는지 좀 애매해요.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푼다는 거죠. 그렇죠? 문제를 풀면은 이제 내가 모르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렇죠? 자, 잘 생각해 봐요. 문제를 푼다. 문제를 푼다. 질문을 받고 질문에 답하면서 확인을 한다. 근데 그 많은 문제들을 풀면서 그거를 확인을 한다. 과연 그게 다른 길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오해가 갈 수도 있고 문제 양도 너무 많고. 자, 저의 정답은 바로 뭐냐면 이런 거 간단합니다. 어떤 부분 전문가와 대화를 나누면 돼요. 아이가 이 개념에 대해서 전문가와 이 질문을 주고 받고 그죠? 대답도 하고 이거 이해되니? 야, 너 알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걸맞는 대답까지 있는 그런 대화를 나누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런 대화 안 해요. 아무도 너가 이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냥 아는 것 같고 몇 개 풀어보니까 아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마 수학에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개념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요.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개념, 요약, 발표하면서 교환 멈췄다가 자, 이거 아니? 한번 설명해 볼래? 모르면 잠깐 보여주기도 하고 알면은 그래. 야, 너 잘하는구나. 얘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들어보면은 여기 준비된 교환 안에 있는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거기다가 또 신나서 아이가 자기만의 언어로 막 설명을 하는 거. 이거는 정확하게 내재화가 된 거예요. 얘 개념 일단 아는 거예요. 그쵸? 자, 몰라요? 모르면은 너무 오래 끌지 않아요. 그냥 좀 이따가 살짝 보여주는 거죠. 이게 본인이 생각하는 그 몇 초, 그것도 의미가 돼요. 이게 이제 호기심을 주는 어떤 씨앗이 될 수 있거든요. 하마수학은 이게 돼요.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게 만들고 내재화시키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개념을 그렇게 이제 학습을 한 상태에서 중요한 건 이제 개념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개념 적용법에 대해서도 얘기해 봅시다. 자, 그냥
개념만 갖고 그냥 개념 똑같은 문제 푸는 거 그런 거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또 그 어떤 유형이 있어요. 이 유형을 이렇게 풉니다. 뭐 눈치껏 이렇게 하다 보면 답도 나와요.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자, 개념을 적용하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바로 문제 읽기부터 해야 돼요. 문제 읽기. 애들이 문제를 읽어야 되는데 안 읽어요. 안 읽어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저는 사실. 아이들 문제 풀려고 했더니 막 어쩔 줄 몰라 해요. 막 그리고 막 계속 다른 짓 하고. 문제를 안 읽고 그냥 겉에 있는 표면적인 거, 그쵸? 표면적인 것만 보고 아 이게 이전에 봤었던 문제랑 좀 비슷하니까는 이렇게 곱하니까 답이 나오니까 얘도 이렇게 하니까 되고 왜? 유형 문제집에는 그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또 답이 나와요. 근데 이게 눈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문제를 읽어보고 아 이 문제가 이 개념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지? 그치? 어떻게 연결이 되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 있냐면은 머리 진짜 좋아요, 아이가. 머리가 좋은데 좀 개념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상태인데 학원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문제를 좀 많이 풀리게 해달라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 가지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거기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걸맞게 일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눈동자를 그냥 대굴대굴대굴 굴리면서 막 어쩔 줄 모르는데 저랑 눈을 마주치는 거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난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런 그 개념을 적용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무시하는 이런 풀이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문제를 먼저 꼼꼼하게 읽어야 개념 적용을 할 수 있는 거. 문제를 읽어요. 문제를 읽으면서 요거 봐라. 이거 지금 어떤 개념이랑 관련이 있네. 이 내용도 어떤 개념이랑 관련이 있네. 이렇게 풀이에 도움이 되겠네. 자, 이제 질문을 봐요. 질문 읽어보니까, 아까 저기 있었던 개념이 이 질문하고 관련이 있네. 이런 논리적으로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해요. 그쵸? 이거 모든 선생님들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러니까 칠판 앞에 서서 열심히, 자, 이거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열심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하면서도 알아요. 저기 있는 아이들이 어, 모든 아이들이 그걸 다 따라오고 있지는 못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는 거죠. 너한테 한 명한테 붙잡고 야, 너 이거 이 조건 보고 이게 무엇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는지 알고 있겠니? 라고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아이들 여러 명이 있는데 뭐 잠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런데 하마 수학은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고풀이법이라고 부르잖아요. 사고풀이법. 이걸 발표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끊어 읽고를 하고 문제를 읽고 문제 그 안에서 문제를 뽑아낼 때 이 조건은 어떤 개념의 근거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라는 것들을 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발표하는 과정에서 아이들한테 이걸 물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다라는 거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이게 선생님들이 원했고 상상했던 그런 플로우가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적용하면서 배우는 과정들을 배우잖아요. 그럼 저절로 유형이라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문항 분류가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이런 유형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과정을 알고 왜 이렇게 문제가 풀이가 되는지도 아는 상태니까 이걸 유형화시키는 거는 괜찮아요. 빨리 풀어도 상관없어요. 유형이 됐으니까. 근데 단순하게 이건 이렇게 푸는 거다라는 식으로만으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공부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처음 보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읽어요. 늘 하듯이. 늘 그렇게 했으니까 문제를 읽고 얘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생각을 해서 그 개념에 맞게 그죠? 뽑아보는 거예요. 이 개념을 어떻게 사용할까? 자꾸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걸 했으니까 계속. 이거를 어떻게 한다? 하마 수학에서는 사고 절차 풀이법. 그렇죠? 이런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이거 이름은 너무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잘 기억하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끊어 읽고 입에 짝짝 붙잖아요. 뽑아내고 그쵸? 불러오고 티하고 이런 걸 하는 겁니다.
뽑아내고 끊어읽은 내용에서 우리가 개념의 근거에서 질문에 관련된 사고를 하나씩 진행하게 하는 거죠. 이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그냥 옆에서 누가 안 가르쳐줘도 학생이 그냥 알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했으면 야 너가 그렇게 해야지. 옆에서 막 해야지 남 얘기하듯이. 아니에요. 이거 해줘야 되죠. 해주는 거예요. 혼자 알아서 하면 너무 좋겠지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마 수학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설명하게 하는 거죠. 자, 우리 다시 처음 상황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아이가 개념을 공부하고 개념 체크 문제도 풀려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 문제 강의도 듣고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쌍둥이 유사 문제도 푸는데 문제가 조금만 바뀌면 안 풀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개념 공부 제대로 하고요. 개념에 대해서 대화를 해야 돼요. 그쵸? 대화를 해야 돼요. 대표 문제 풀 때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문제 읽고, 그쵸? 그 속에서 질문과 연관된 내용 뽑아내고 개념에 근거한지도 확인하고 풀이까지 마무리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자주 나오는 문제래.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익혀두면 되겠다. 이게 유형이라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문제를 읽고 개념의 근거에서 적용해서 푸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마 수학입니다. 네, 오늘은 개념을 중심으로 사고를 확장하는 그런 학습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